중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중국 경제 현실은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보다 훨씬 더 참담하고, 이런 정치적 위기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Y타임스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30일자 지면을 통해서 중국 당국이 경기 둔화에 대한 서구 사회의 우려가 부풀려졌다 그러면서 널리 퍼진 불안과 비관론을 잠재우려 하지만, 현실은 중국 당국의 주장과는 다르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실제로 상하이 현지를 취재한 결과 빈혈 경제의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모여들었던 공장들이 문을 닫고 또 남아있는 이들조차 임금이 삭감되면서 심각한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이 정부 당국이 직접 나서 가지고 서방의 정치인과 언론들이 중국을 해치기 위해서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만은, 이 중국 인민들은 그런 정부의 발표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 당국이 8월 들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청년 실업률 발표를 중단한 바 있는데, 이는 그동안 중국 정부가 해왔던 그대로 현실이 너무 불편한 것으로 드러나면 이를 감추는 방식으로 덮으려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SNS에서는 이 정부가 드디어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았다는 농담을 던지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사실 검열이 엄격하게 실행되는 중국 사회에서 이 정부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와 현실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은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특히 요즘같이 이 부유한 엘리트들로부터 공장 노동자 이르기까지 대중의 우울감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지금은 그 대조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중국은 불안합니다. 특히 미래가 너무나도 불투명합니다. 실제로 주택 위기로 인해서 평생 모은 돈을 아파트에 쏟아본 많은 중국의 중산층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터 기술까지 다양한 화이트 칼라 부문에 대한 정부의 단속으로 주요 기업에서 해고가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외국 기업들이 중국 투자를 처리하면서 공장의 일감이 줄어들고 또 근로자의 월급이 급감하면서 소비자 수요도 감소를 했습니다. 어디를 봐도 암담한 현실뿐입니다. 그렇다고 그 답답함을 어디에 털어놓을 데도 없습니다. 워낙 검열이 심하기 때문이죠. 그럴수록 불안감은 더 커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좌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콩대학의 금융학 교수인 첸지오는 이런 불안감은 현재 중국 내에서 모든 계층에 걸쳐서 거의 보편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를 덮기 위해서 정부는 공식 미디어와 선전도구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 지출을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주민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참으면서 열심히 일하면 분명히 희망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더 나빠졌다 그러면서 암담한 마음을 뉴욕타임스에 토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중국 사회를 이끌었고 꿈으로 가득했던 상하이의 분위기가 완전히 좌절 국면으로 접어든 것에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상하이에서 일하는 이들의 소득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을 넘지 않을 정도로 사실상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 다 한 것이라는 게 뉴욕타임스의 결론이었습니다. 수도 베이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 매체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베이징을 상징하는 차오양구 왕징의 랜드마크 상업용 건물 왕징 소호의 경우에 이 다임러 벤츠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최고의 건물임에도 이 공실률이 무려 32%나 됩니다. 베이징의 가장 번화가가 이 정도라면 나머지 지역들이 어떠할지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중국 인민들은 최대한 전략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겁니다. 심지어 베이징의 유명한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난청샹 같은 경우는 3위안, 그러니까 한 550원짜리 아침 메뉴를 내놨는데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렇게 아침 끼니를 때우고자 하는 이들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중국 경제가 부활의 신호탄을 쏘려면 소비가 진작되어야 합니다. 중국 인민들이 지갑을 열어야지 국내 시장도 활성화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공장 가동률도 늘어나는 겁니다. 또 이는 수입 증대로 이어지면서 선순환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인민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최우선되는 출발점이 정부 당국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 없이는 어떤 경제적 조치도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중국 공산당 당국의 가장 큰 착각은 정부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고 인민은 그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중국 당국은 온갖 선전 매체들을 동원해 가지고 중국 경제가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선전선동합니다. 그런데 그런 당국의 홍보가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과 너무 괴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부에 대한 불신은 중국의 엘리트층들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서민들의 이해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산하의 증권시보는 27일 상해 종합지수가 지난주 3,100선이 깨진 것과 관련해서 먼지와 상처투성이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이딴 증시 안정 정책에도 비관적인 정서가 만연하고 시장은 사르는 판을 걷는 분위기라 그러면서 경영진의 주가 방어 정책조차 외면받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망 속에 상승하고 광기 속에 폭락한다는 주식시장의 격언을 소개하면서 현재 중국 본토 주식은 위험보다 기회가 더 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거시경제의 침체, 지정학적 불안정 같은 요인 때문에 이 중국 본토 주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고 있지만, 이런 때야말로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할 좋은 기회다, 이렇게 선전선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일부 투자자들은 중국의 시스템적인 위기를 우려하지만 가치 투자자들은 바로 이때 도처에 황금이 널려 있음을 알 것이다, 그러면서 이 주식시장의 승자는 좋은 회사의 주식을 쌀 때 용기를 내서 매수해서 장기 보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 전망을 정작 투자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 이후로 중국 증시는 더 급락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말도 되지 않는 선전선동을 하지만 투자자들은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정부 당국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통계를 돌연 숨겨버린 것도 중국 당국의 신뢰 위기를 부채질했습니다. 청년 실업률만 숨긴 게 아닙니다. 가계지출 의향을 보여주는 소비자 신뢰도 조사 발표도 중단했습니다. 소비자 신뢰도는 올해 1월 완만하게 반등했지만 2월, 3월을 지나면서 급락이 했습니다. 그러자 4월 조사 결과 공개를 마지막으로 33년 동안 이어왔던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또 올 5월에는 해외나 중국 내의 외국 경제 분석기관이 중국의 각종 통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통계를 차단하고 은폐하는 것은 한마디로 위기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젠 중국 인민들을 넘어서서 글로벌 국가들에게까지 중국 정부는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젠 경제 성장률 등의 핵심적 지표들까지도 대놓고 통계를 조작하려고 들 것입니다. 이미 그런 수치 조작 의혹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런 추정들이 오고 가는 것만으로도 시진핑 정부는 이미 신뢰를 잃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통계를 조작하고 은폐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 경제의 현실이 팍팍하다는 것이고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선전선동으로 현실을 덮어보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현실과의 괴리감으로 인해서 인민들은 시진핑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될 것이고, 이런 현실은 중국 공산당 정부의 위기로 귀결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 공산당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때 시진핑은 어떻게 돌파하려고 할까요? 와이타임스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